예. 우병우 수석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염려는 공정성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권한과 보고가 집중되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 장관께서는 외압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 감독하시겠다고 누차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검찰국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차 근무하여 검찰국과 민정수석실 간의 업무 연락 내지 보고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통상 검찰이 이과, 그러니까 형사기획과죠. 좀 켜주세요. 형사기획과로 대검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형사기획과에서는 형사기획과장, 검찰국장, 차관, 총장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민정수석실에서는 민정비서관실 파견검사,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이렇게 되는데 각자 카운터 파트너가 되거나 아니면 급할 때는 절차를 조금 어겨가기도 하고 해서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손바닥 보듯이 다 꿰뚫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국정 운영에 누수가 생기지 않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선수가 심판하는 사람이 다시 선수로 왔다 갔다 유니폼만 갈아입고 하는 건데 누가 그 경기 결과를 승복하겠느냐. 믿어달라 우리 양식을. 불행히도 그 정도의 신뢰는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보고를 한다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언론에 보고된 거를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거 정도라고 또 그걸 예시 정도로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언론 진상 보고입니까? 네. 대한민국의 우병우 수석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가 법무부로부터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진상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피의자가 있습니까? 본 의원도 피의자를 해봤습니다. 피의자라는 신분 극히 불안합니다. 검찰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문제 삼아서 파고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고 또 내 통화 내역 메시지가 다 들통이 난다. 항상 불안한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횟집에서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처지입니다. 모든 피의자들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저게 무슨 뜻일까? 왜 저런 말을 할까? 그걸 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입니다. 근데 사후보고 장관님 말씀대로라도 사후보고 받는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검찰국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다음 것 좀 보시죠. 이건 대화록인데요. 필요하시다면은 음성 변조해가지고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직접 들은 거고 C가 접니다. C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입니다. 저기 보면은 검찰이 너무 약해졌다. 인사권자에 대해서 약해졌다. 시시콜콜 심하게 간섭한다. 그러면 그 간섭이 어디로 가냐? 주로 법무부로 간다. 대검으로 가기는 하지만 중앙사장이라는 건 중앙검사장입니다. 한테는 직접 간다. 검찰국장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민정수석실과
뭐 업무 연락을 하거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어떤 아니 저 우수석 사건 수사 상황. 민정수석실이요?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시간 자꾸 지나갑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장관 답변하셨듯이 어떠한 검찰 수사의 아니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보고하시냐고요. 중립성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교류가 없습니다. 아 보고 안 하세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 국장, 차관이 안 하시더라도 과장 혹은 실무 검사들끼리 이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안 한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단정하시죠? 어떻게 단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정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네. 특별감찰관에서 간실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해 내사를 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기문란을 얘기할 때 모든 국민들은 다 의아해했지요. 특별감찰관실은 민정수석실에 양대재단 내사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정수석실이 먼저 알아가지고 조치를 취한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알고 검찰국에 질의가 들어오면 묻지 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묻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네. 지금 저 현직에 계시는 분이 너무 약해졌다. 검찰국 통해 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예, 알겠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 누구죠? 그분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음성 변조해 가지고 나중에 네.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애초부터 공정할 수 없는 사건 공정하게 하신다고 하다 보니까 틀에 안 맞는 걸 끼워 넣다 보니까 지금 법무검찰이 망가지는 겁니다. 장관님. 이 문제점의 심각성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상규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송민순 전 장관이 펴낸 회고록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는 이미 한물 가고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는 우병우 수석에 관한 질의에 치중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온통 관심이 어떻게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송민순 장관 회고록을 한번 봤는데요. 보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을 할 때까지의 아주 자세한 과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관계자들의 주장 내용도 전부 기술되어 있어요. 증거법상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런 진술 내용들은 다 증명력이 우수해서 진실로 다 인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 전 장관의 이런 기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찬성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주도한 사람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송민수 장관이 계속 기권에 반대하자 북한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주도해서 결정한 사람 역시 문재인 실장입니다. 이거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국기에 관한 문제고 국민 주권에 관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유엔의 회원국들이 모두
찬성하는 이런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권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송민순 전 장관의 효구를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필요하다면 검찰이 꼭 나서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 역대 정부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 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에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개혁에 치중한 정부는 DJ 정부, 노무현 정부입니다. 개혁 내용이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 범위 확대, 검사 적격 심사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이런 내용들이 전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받아들여진 제도입니다. 그 제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금 아까 어떤 의원이 주장했습니다마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한 대안으로 설치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신설이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옥상 옥으로 실효성이 문제되고 심지어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 개정안을 보면 공수처의 수사에 정치권이 전부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심지어 이런 사건은 수사해라 라고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공수처에 요청하면 공수처는 수사해야 돼요. 정치권 입맛대로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채택을 합니까? 그래서 상설특검 제도와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상설특검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또 특별감찰관제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운영되고 또 문제점이 드러난 것 보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나서서 좀 보완도 해서 제대로 시행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죠. 2011년에 도입됐는데 그거 보니까 설치 이후에 전국 검찰청별 연평균 회의 개최 수가 평균 10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심의 안건도 20여 건에 불과하고요. 고검으로 확대된 뒤에 봐도 영 부진합니다. 그런데 검찰시민위원회 당초 설치될 때 그 목적을 보면 그럴듯해요. 우선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자.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인권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 목적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 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검찰에서는 검찰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자체적으로 폭넓은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고 개혁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도 지금 시행된 지 2년 남짓 돼서 이 제도의 어떤 문제점이나 또 보완점을 먼저 분석 검토해서 제대로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시민위원회에 설치된 이후로 꾸준히 시민 사건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그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국민의 그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건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